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최민지 기자예요. 조금만 더 가면 전일빌딩이라고 그 헬기 사격의 흔적이 남아있는, 제가 광주에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혹시 518번 버스를 아시나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 형판을 그때 당시처럼 똑같이 복원해서 붙인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자주 보이면서 사람들 기억에도 자주 상기시켜줄 수 있겠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성지를 도는 518번 버스를 타고 핵심 사적지도 둘러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어요. 그럼 518 버스를 타러 함께 가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6시 20분 KTX를 타고 광주로 가고 있습니다. 광주에 처음 가보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너무 피곤해. 저는 가는 동안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광주 상무지구라는 곳인데요. 518 버스가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518 버스를 타고 기사님이랑 타고 내리는 승객분들 만나서 518 버스와 518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출발하는 곳이 상무지구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이제 상무지구와 자유공원이라고, 이거 옛날로 말하면 군 형무소가 있었고 거기가 5.18 자유공원이 됐습니다만은, 출발지가 여기가 된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데서 상무지구에서 5.18 민주묘지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5.18 노선을 특히 운행을 하다 보니 5월만 되면은 굉장히 슬프고,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은 마음이 웅크하고 가슴이 둥둥 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년 전 그날 생각도 많이 나시겠어요? 그렇죠. 40년 전 생각이 많이 젊었을 때니까 대학생 정도 됐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생각이 많이 나지요. 저도 행동을 했고 또 지금까지도 그때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직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세상이 아닌데, 민주화가 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재판 때문에 여기 왔었잖아요, 광주에. 예. 그 기사 보셨어요? 기사 봤습니다. 가보지는 못했고, 근데 지금까지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참 억울하고 분통할 일이죠. 나에게 5.18 버스는? 나에게 5.18 버스는 저에게 자존심을 세워주는 버스라고 생각합니다. 운전하는 운전기사로서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5.18은? 나에게 5.18은 민주화의 상징이다. 다음 장소는 1980년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재판했던 옛 법정과 영창을 복원해 놓은 5.18 자유공원이에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원래 주말에 오려고 했는데 주말에 비가 온대요. 그래서 오늘 오길 참 잘했어요. 여기 영창 체험 프로그램 있어요. 시민들을 이렇게 빽빽하게 가둬놓고 있었네요. 쓰러진 사람들도 있고, 옷이 벗겨진 사람들도 있고요. 공사 중이에요. 그럼 영창 체험 이런 거 다 못하는 거죠? 네? 영창 체험 같은 거 다. 그렇구나. 그럼 지금 여기 여기가 지금 네. 우리 나가면은 네. 오른쪽이가 이게 현장이거든요. 여기 다 올까요? 네, 공사 중이에요. 방문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펜도 주셨어요. 지금 다음 주까지 공사 때문에 전시나 다른 시설을 구경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살짝 보러 가려고 합니다. 이 현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방문객들이 남은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몇 개 좀 읽어볼게요. 5.18 체험을 한 뒤 우리 광주민족의 아픔을 더 자세히 느꼈고 5.18을 소홀하게 넘기지 말자고 생각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와 정신을 잘 느낄 수 있었으면 웅장하고 무게감 있는 가사와 리듬을 통해 노래 부르는 동안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5.18 당시를 재현해 놓은 조형물들이 있네요. 지금 다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겉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경쟁적으로 악랄한 고문을 자행해서 신군부에 충성 경쟁을 했다고 하네요. 금남로에 도착했습니다. 금남로는 5.18 민주화운동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곳인데요. 당시에 시민들이 이곳에서 많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었죠. 그래서 역사적인 공간이 많은데 지금 저기에는 광주일보 건물이 있고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전일빌딩이라고 그 헬기 사격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걸어서 빌딩 앞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일 빌딩이에요. 안에 들어가 보면 좋을 텐데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고 하네요. 여기 전일 빌딩에서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걸어가면 옛 전남도청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 그 분수대. 이 분수대도 5.18 사적지 중에 하나인데요. 5.18 당시에 시민들이 이 분수대를 중심으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자기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토로하기도 하고 그런 장이 열렸었다고 합니다. 여기 도청 앞에 왔는데 5.18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조형물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전두환 씨의 동상이 있네요. 지금 5.18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5.18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 광주에서 5.18 전야제 하잖아요. 하루 전에 가가지고 되게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하면서 이제 주먹밥도 나눠주면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연대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이렇게 잘 된 거구나, 사람들의 힘이 이렇게 모여져서 진짜 민주화가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렇게 5.18 버스도 있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다가왔다면 저희 역시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기시켜주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이제 타보면 그 버스를 탈 때마다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충장을 올 때도 이런 건물이나 아니면 여기 전일 빌딩이나 이런 거 볼 때 항상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5.18은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할 역사이자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과거의 역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5.18을 직접 겪으신 분들의 가족들이 광주에 또 계시고 이런 거니까 진짜 그냥 책 속에 나오는 과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이고 현실인 것 같아요. 다들 말을 잘 해주네요. 그리고 5.18 버스를 타본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분수가 엄청 시원해 보여요.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이걸 유심히 보시길래 혹시 몇 가지 내가 이것을 완전히 적했기 때문에 여기서 밥만 먹으면 나와서 구경하고 그랬어. 5.18 때. 아 그때 80년에 여기 계셨었어요? 아, 그러지요. 강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디 뭐 생활 뭐 일도 못 하고 네. 여기서 뭐 무조건 나와서 구경하고 그랬어. 518번 버스는 아세요? 518번 버스 알죠? 혹시 타보셨어요? 많이 타고 다니죠. 5.18을 타야 우리 우리 어머니가 거기 네. 계시는 그쪽에 계시는데 그 5.18 버스를 타야 거기를 가기 때문에 5.18 타서도 거의 1년에 뭐 타기 싫어도 한 2번씩은 타고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5.18은 진짜 의미가 있지. 뭐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는 버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선배! 안녕하세요. 광주에 주재하는 강현석 선배를 만났어요. 전일 빌딩이 개관 전 취재진에겐 공개를 한다고 해서 강 선배의 도움으로 전일 빌딩 내부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께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가 지금 다 번호 적어졌잖아. 들어와서 이 기둥을 쓰시거나 바닥 꽂힌 작업도 그러면 저걸로 봤을 때 밑에 소리가 아니고 위에서 소리가 네. 그러면은 건물이 10층인데 그보다 높은 건물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국가수가 2018년 1월에 감식 결과를 내면서 호모링 상태 헬기에서 발사된 것이 유력하다. 더 소름 돋는 것은 그래서 이 건물 이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달 전에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발견된 탄환은 245개고 2차 감정을 했더니 30개가 더 나왔어요. 근데 처음 이제 2018년 1월에 알려진 건 245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번 주소에서 도로 명수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2006년인가 7년에 지번 주소를 미리 다 부여를 해놔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가 이 건물이 당시 부여된 지번 도로 명수소 번호가 금남로 245. 말도 안 돼요. 진짜로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이야. 거의 영화인데요, 거의 선배? 그러니까 미리 수년 전에 도로 명수소를 딱 부여해놨는데 여기가 금남로 245번이라 딱 돼 있는 거야. 진짜 소름 돋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의미가 남다르니 245개를 강조하자 그래서 전일 빌딩 이름을 놔두고 거기다 245를 붙여서 이제 헬기 사격의 증거가 여기 있다. 이곳은 5.18 민주화운동 최초의 발원지 전남대학교예요. 광주 전남 연합동아리 5월빛 학생들의 도움으로 전남대 안을 구석구석 누비며 5.18 민주화운동 사적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주옥 같은 설명을 다 소개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그들의 호의에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5.18 버스는 망월동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느낌? 어쨌든 광주에서 망월동 가는 버스가 5.18밖에 없기도 하다 보니까 5.18 버스가 저에게는 이제 전환점, 변화점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5.18 버스가 왜 어떤 의미로 그 번호가 붙게 되었는지 그냥 그렇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광주에 전두환이 내려온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전두환 재판 때도 저희가 가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떳떳하게 그렇게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진짜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5월이 되면 느낌이 좀 남다른 것 같긴 해요. 항상 5월만 되면 뭔가 분위기도 느낌도 달라지는 것 같고 좀 게을렀던 생활들도 5월만 되면 더 부지런히 바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특히나 올해가 5.18 40주년이다 보니까 이 40주년을 맞아서 학생들이 대학생들로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에게 5.18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18 국립묘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5.18 버스를 타고 5.18 국립묘지에 왔습니다. 지금 5시인데 추모객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전남대는 어땠어요? 아, 전남대 5월빛 동아리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 열정적인 설명을 저희가 좀 잘라 먹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 80년 5월에 여기 어디 계셨나요? 여기 제 토박입니다. 아, 그때 네, 몇 살이셨어요? 중학교 1학년. 외숙모 뵈러 오셨다고 했는데 외숙모님께서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건가요? 그 80년 5월에? 아니요. 부상자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있고 그래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뒤에 이제 이게 묻히신 거죠. 5.18 하면은 애국심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깊게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쭉 가야 된다는 거. 외부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많고 그러지만은 자기 그 정신만 계속 꾸준하니 알리고 평상시에도 알리고 또 홍보하고 개성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 여기 왔다 가는 길에. 아,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그럼 혹시 80년 5월에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는 80년 5월 당시 도청 앞에 저인빌딩 청소부였어요. 5월 19일에 저인빌딩 사무실 청소원이니까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이제 강목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시위대 군중한테 가져다 주려고 거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공수부대원들에게 대검으로 머리 자상 입으셨고 온몸이 구타돼가지고 부상 후 몇 년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5.18 버스가 상무지구 5.18 공원을 경유하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근처까지 오는 그런 노선 외에 다른 콘텐츠도 많이 만들면 좋겠다. 5.18 버스가 누군가에겐 일상이고 누군가에겐 살아가는 자부심이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고 5.18을 기억하게 해주는 매개체이며 나에겐 5.18이다. 그래서 나도 이 힘든 시기에 먹고 살기 하니까 나의 힘이고 근데 우리 가족이다 생각합니다. 아, 가족이다. 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가족이다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 먹고 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밥벌이이자 가족이었다. 저는 오늘 5.18 버스 취재를 마치고 이제 송정역에서 KTX 타고 서울로 돌아갑니다. 오늘 광주에 처음 가봤는데요. 교과서 혹은 기사에서만 보던 5.18 유적들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고 그리고 광주라는 도시 전체가 유적지와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이 인터뷰도 잘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참 좋았고요. 꼭 다음에는 일이 아니고 놀러 광주에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쉬겠습니다. 안녕.